33세 유성민은 회사 복도를 걸으며 손에 든 해고, 통지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차가운 단어가 그의 10년 직장 생활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들의 시선을 피하며 성민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 박시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야근이야? 요즘 얼굴 보기도 힘들어. 성민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해고 통지서를 내밀었어요. 시은은 종이를 훑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농담이지? 미안해, 시은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성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시은은 종이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라고? 집세는? 카드값은? 성민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죠. 일자리를 다시 찾아볼게. 당분간 아껴 써야겠어. 그날 밤 시은은 침묵 속에서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을 느꼈지만 내일부터 구직 활동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들리는 시은의 한숨 소리가 그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다음 날 아침, 성민은 일찍 일어나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시은은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 남편이 백수라니. 성민은 금방 일자리 찾을 거야라고 위로했지만 시은의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성민은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한 달이 지나도 성민에게는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다녀도 번번이 떨어졌죠. 나이도 애매하고 경력도 특별할 게 없다는 이유였어요. 시은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다른 집 남편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 성민은 묵묵히 참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처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민이 집에 돌아오자 시은이 큰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성민이 물었지만 시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가리켰죠. 사인해. 성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시은아,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가난한 인생은 질렸다고. 시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더 이상 부끄러워하며 살고 싶지 않아. 명품백 하나 못 사주는 남편이 뭔 소용이야? 성민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꼭 일자리를 찾을 테니까. 하지만 시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다가 내 인생 다 끝나겠네. 이미 늦었어. 그녀는 가방을 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죠. 성민은 그녀의 뒤를 따라가며 애원했어요. 시은아,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시은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성민은 홀로 남겨졌어요. 그날 밤 성민은 빈집에 혼자 앉아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이제 정말 혼자구나. 그래도 살아야 한다. 다음 날부터 성민은 어떤 일이라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존심 따위는 접어두고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었어요. 이혼 후 성민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도 겨우 마련한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슨 물이 나왔어요. 하지만 성민에게는 이곳이 새로운 시작점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내 인생이야. 그는 작은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첫 번째 일자리는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안전모를 쓰고 벽돌을 나르는 일부터 시작했죠.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어깨는 뻐근했지만
성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담배를 피우며 쉴 때도 성민은 구인 광고를 찾아봤습니다. 저녁에는 퀵서비스 배달 일을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비며 음식을 배달했죠. 비가 오는 날에는 온몸이 젖었고 눈이 내리는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성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은이가 떠난 건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누구한테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니까. 밤늦게 원룸에 돌아오면 성민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원하는지,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를 연구했죠. 잠들기 전까지 몇 시간씩 공부했어요.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힘든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성민은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몇만 원에 불과했지만 점차 늘어갔죠. 고객들의 후기를 하나하나 읽으며 상품을 개선했어요. 밤새워 포장을 하고 새벽에 택배를 보내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민의 얼굴에는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뭔가 달라지고 있어. 10년이 흘렀습니다. 성민은 이제 43이 되었고 중소기업 대표로 자리 잡았어요. 한때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던 인터넷 쇼핑몰은 이제 직원 20명을 거느린 회사가 되었죠. 성민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의 아픔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성민은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모이는 소규모 모임이었죠.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이었어요. 성민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고통도 성장의 과정이었구나. 그때 모임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어요. 38살의 이지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죠. 안녕하세요. 처음 참석하는 이지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성민은 그녀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통역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온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 이야기에 진심으로 빠져들었어요. 데미안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아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녀의 질문은 깊이가 있었습니다. 성민은 지은의 말에 공감했어요. 저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후에야 진짜 나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죠. 지은은 성민의 진솔함에 마음이 끌렸어요. 어떤 경험이셨는지 궁금하네요. 성민은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은은 성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내면의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힘든 시간을 견뎌내시다니. 성민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지은 씨 덕분에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은과 성민은 서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매주 독서 모임에서 만나고 모임 후에는 함께 산책하거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은은 성민의 과거를 알고도 그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성실함과 진정성에 더욱 끌렸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으셨지만 그래서 더 따뜻한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성민도 지은에게서 시은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꼈습니다. 지은은 명품이나 돈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에서 읽은 구절을 인용하며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했죠. 행복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지은의 말에 성민은 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어느 일요일, 성민은 지은과 함께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날이었죠. 지은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성민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어요. 지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성민 씨와 있으면 솔직한 제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성민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 씨, 저와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네, 저도 성민 씨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성민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성민은 지은에게 자신의 회사를 보여주었어요. 작지만 정돈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대단해요. 정말 멋진 회사네요. 지은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성민은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모든 게 다 과거의 경험 덕분이에요. 그때 고생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 순간이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성민은 지은과 함께 독서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대해 이야기했었죠. 사랑의 아픔도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지은의 말에 성민은 깊이 공감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골목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으세요? 저 순대국밥집 어때요? 지은이 작은 식당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간판이 낡고 오래된 듯 보였지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와 정겨웠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죠. 좋아요. 오랜만에 진짜 집밥 같은 걸 먹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식당 안은 소박하지만 깔끔했어요. 몇 개의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죠. 성민과 지은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대국밥 둘 주세요. 성민이 주문하자 주방 쪽에서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렸어요. 그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한 것 같았지만 성민은 별 생각 없이 지은과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잠시 후 앞치마를 두른 여성이 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에 물잔을 놓았죠. 성민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성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10년 전 자신을 떠났던 박시은이었어요. 시은도 성민을 알아보고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상황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이 집 분위기가 참 좋네요.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성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한 공간에서 만난 순간이었어요. 시은은 얼굴이 하얗게 변한 채 성민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여전히 성민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성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옷차림도 품격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시은은 손이 떨렸지만 애써 진정하려고 했어요. 순대국밥 나왔습니다. 시은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국그릇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지은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보며 기뻐했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이런 집 오랜만이에요. 시은은 지은의 모습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적이고 우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성민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시은을 바라보지도 않고 국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성민의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죠. 성민 씨, 괜찮으세요? 갑자기 조용해지셨네요.
성민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국밥이 맛있어서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은은 다른 테이블을 치우면서도 계속 성민을 훔쳐봤습니다. 그의 옆에 앉은 여성이 부러웠어요. 성민은 지은과 대화할 때 따뜻한 표정을 지었죠. 예전에는 자신에게 그런 눈빛을 보내주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떠날 때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 식사를 마친 후 성민은 계산대로 향했어요. 시은은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15,000원입니다. 성민은 돈을 건네며 처음으로 시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움도, 그리움도, 원망도 없었죠.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잘 지내시죠? 그리고는 지은과 함께 식당을 나갔습니다. 시은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식당 문이 닫힌 후 시은은 홀로 남겨진 공간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테이블을 치우는 손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내가 무엇을 한 걸까?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명품백을 사달라고 떼쓰던 자신, 가난하다며 성민을 원망했던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죠. 뒷마당으로 나간 시은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명품백 하나에 내 인생을 다 걸었구나. 그녀의 10년은 참혹했습니다. 성민을 떠난 후 만난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고 친구들도 하나둘 등을 돌렸어요. 이제는 이 작은 순대 국밥집에서 서빙하는 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죠.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같은 시각 성민과 지은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까 식당에서 뭔가 이상했는데 혹시 아는 분이었나요? 성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예, 제 전 아내였어요. 10년 전에 헤어진 사람이죠. 지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성민을 다그치지 않았어요. 힘드셨겠어요. 갑자기 마주치게 되어서. 지은의 따뜻한 위로에 성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성민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오히려 지금 옆에 당신이 있어서 더 괜찮습니다. 고마워요, 지은 씨.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지은은 성민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원망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정말 멋져요. 성민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지은 씨를 만날 수 있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며칠 후 시은은 식당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문득 성민과 지은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죠. 시은은 허탈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했어요. 이제라도 욕심 대신 성실함을 배워볼까? 그녀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를 받아들이면서 말이죠.